다시 한번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잡음이 많아가지고요. 다시 찍는 이 아픔, 하지만 다시 찍는 이 아픔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아침에 찍었는데 지지지 소리를 다시 한번,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힘차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떠나서 아까 지금 우리 수업 때도 이게 지금 스트레칭을 했거든요. 스트레칭을 했는데, 그래서 아까 지금 수업을 이미 정말로 했다는 것을 여기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한 겁니다. 한 거예요. 지금 한 것을 토대로 다시 한번 제 2차 방송으로 여러분에게 만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 한 학기 여러분하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또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조금 정말 조금 또 이렇게 열심히 또 따라온 학생도 있지만 조금 부족함이 있는 학생들도 발견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I love University, 동양 University of 우리 our students, stress students 학생들, 이렇게 이 학생들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도 지금 1차 영상을 힘없이 맥없이 날려버렸지만 여러분하고 다시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50분 영상을 날려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행복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내 편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냥 고마운 거죠. 그냥 감사한 거죠. 뭐든지 생각하면. 자, 오늘 이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정확하집니다. 페이지 253, 263까지 진행을 했는데 아이고, 영상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영상을 다시 찍는 이 아픔이 아니라는 걸 아이고. change라고 하는 말이 거스름돈이라고 하는 뜻도 있는데요.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 다음 diminishing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dimin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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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줄어들다, 감소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감소하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변화.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거, 여러분에게 이 신변의 변화가 있었어. 내 육체의 변화가 있었어. 우리가 예상치 않은 내 신변의 변화나 그 다음에 이 육체적인 변화, 긍정적이고 재미나고 좋은 변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예기치 못한 뭐 육체적 변화? 갑자기 남성이 여성이 된다는가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도 되지도 않은 그런 거 말고요. 내가 육체가 좀 무너지고 뭔가 지금 뭐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태라든가 내 신변의 일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가족이 정말 안 좋아지는 상황에 넘쳐버리는 상황이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동기부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일상의 변화가 환영받을 때가 있다. 우리 교재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일상의 변화가 환영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너무 많은 변화나 너무 갑작스러운 변화는 스트레스를 일으킨다. 너무 한꺼번에 많이 변화가 된다든가 한꺼번에 많은 게 너무나 갑작스럽게. 그런데요, 인생이요 꼭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걸 못 느끼셨어요? 갑자기 안 좋은 것들이 몰려오잖아요. 갑자기 좋은 것들이 많이 갑자기 밀려오면 너무나 좋은 거죠. 행복한 거죠. 그러나 너무 갑자기 어떤 일이 찾아오면 어때요? 힘을 잃지요. 너무나 힘을 잃지요. 변화를 겪을 때마다 적응을 해야 해요. 너무 많고 너무 급격한, 너무 한꺼번에 많이 찾아오는 변화, 너무 급격한 변화는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화를 겪을 때마다 적응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겠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너무 많이 다가오고 너무 급격하게 다가오는 이런 변화는 우리에게 다른 행동을 요구하고 다른 변화를 요구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또 다른 기술, 내가 이 상황이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예기치 않는 나의 변화, 예기치 않는 나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는 부담, 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또 배워야 되고 기술을 연마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나 아직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갑자기 들이닥치면은 그것이 업무적인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변화를 가급적이면 줄이자라고 하는데 변화를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변화를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의식은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화가 있거든요. 그건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화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전에 뭐 했어? 내가 배워야 된다고 했어. 많이 내가 습득해놔야 된다고 했어. 준비해야 된다고 했어. 그렇지만 내가 의식할 수 있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변화는 최소화하자. 그게 관점입니다. 내가 모든 변화를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생뚱맞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러시아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변화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변화에 적응할 수도 없어요. 참 어려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우리나라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사실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먼 나라, 먼 산에 지금 멀리서 지금 불난 것 같이 구경하고 있는 이 지금 마음 쓰라림이 있어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나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습니다.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죠. 푸틴만 보면 정말 이런 썩을, 진짜 가슴 아프잖아요. 가슴 아파요. 나라를 빼앗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상실감에 빠져 있을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세계를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빨리 이 지구촌이라고 하잖아요. 지구가 촌이 돼버렸어요. 왜? 그만큼 가까워지고 그만큼 공동화가 되고 정말 정보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구 저편의 정보가 바로 그냥 1초 만에 날라오고 SNS가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유튜브가 있고 그야말로 메타버스 한 공간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변화는 얼마나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됐어요. 세계 10위. 스마트 이 반도체 기술은 세계 1위를 지금 능가하고 있어요. 대만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1위를 하고 있는 이 초변화, 극단적인 초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변화가 익숙하지 못한 또 적응하지 못한 우리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으로 뭔가 준비되지 않는 가운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앞서 지금 충분히 영상을 찍은 것을 지지직 소리가 나가지고 다시 지금 태블릿 PC로 다시 찍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계는 아주 급박한 위기 상태에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식량 위기, 기후 위기, 환경 위기, 그 다음에 전쟁 위기, 뭐 여러 가지 다 뭐 경제 위기, 뭐 모든 것이 크라이시스, 위기 상태에 빠져 있고 그만큼 위기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의 시대에 그만큼 녹록하게 지금 굉장히 젖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변화의 시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우리가 어떤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우리 여러 가지 변화의 시작점들이 우리 예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변화와 함께 사는 것, 변화를 배우는 것, 이 시대의 중요한 문제다. 내가 변화하고 있는 시대에 사는, 이 시대는 지금 머물러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금방이면 뭐가 다른 것이 아웃데이트가 돼요. 스마트폰이 아웃데이트가 돼요. 금방 새로운 기술의 스마트폰이 나오고 뭔가 초집중화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변화와 함께 살아가고 변화와 함께 우리가 파묻혀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이 처해 있는 문제고 그것을 우리가 타파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변화를 최소화하자라고 하는 것이. 극단적인 애들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만약에 병들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모시고 가죠. 그리고 또 요양을 위해서 병 후의 어른들은 기억해 두세요. 저도 아버님을 그렇게
세상을 갑자기 작별을 했어요. 심한 스트레스예요. 아직까지 아버님을 못 잊어요. 저 지금 그제 전 바로 토요일 날 아버님 2주년을 지금 했는데요.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저보다 30살 더 드셨는데요.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수업 시간에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잘 하셔요. 부모님께서 하시고요. 근데 우리가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 이 시간에 얼마나 감정이 정말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아버지를 불러보고 싶어요. 그냥 아버지. 근데 돌아가신 분은 대답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가운데 스트레스가 이렇게 작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냥 잠시만의 이별이라든지 죽음은 가족과의 죽음은 영원한 이별이잖아요. 잠시 이별도 슬픈데 영원한 이별은 얼마나 슬픈 거예요. 갑자기 이혼이 됐다든지 이런 수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겪어내는데 특별히 어른들이 연로하시면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는 게 예전에는 같이 살았는데 지금 핵가족이라 따로따로 살잖아요. 자, 부모님이 두 분 사시다가 한 분이 떠나셨어요. 한 분이 혼자 지내시는 게 두 분이 지내시면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요. 근데 한 분이 혼자 남아서 이제 의지가 되지 않겠잖아요. 혼자 계세요. 혼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겪으시면서 또 살아도 가고 뭐해도 가는데 어떤 것들이 우리가 특별히 아프셨을 때 쉽게 말하면 더 이상 혼자 밥을 해 드시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하는 말. 혼자 밥을 더 이상 해 드시지 못한다. 혼자 힘이 없으니까 딸리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자녀들이 모시는 게 A입니다. 자녀들이 모셔야 될 때 자녀들은 자녀들 나름대로 또 스트레스겠죠. 왜?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왜? 전부 다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 부모를 당연히 모시는 게 A고 동방예의주기게 우리의 본 모습이지만 그게 쉽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쉽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어쩔 수 없이 또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 또 자식 집에 온다고 해가지고 편하진 않아요. 왜? 그냥 혼자 계시는 데가 더 편한데 어쩔 수 없이 인간은 마지막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오는데 부모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돌봐야 되는데 서로에게 그런 변화 부모를 모셔야 되고 부모를 공양해야 되고 부모는 또 정말 자식에게 폐를 끼치기 싫지만 자식에게 와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 이 변화를 어떻게 취소해요? 안 되잖아요. 적응해야 되죠. 이런 변화 부모님을 모셔야 되는 이런 변화에 서로가 가족이 상처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도달해 있고 우리가 그것을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통제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결단코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또 여러분 또 어떻게 정말 직장에서 내가 승진해가지고 낯선 도시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면서도 또 설레이면서도 뭔가 또 정말 누구나 꿈꾸는 대기업의 본사로 발령받는다는 건데 본사로 발령받으면 집을 구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정말 또 해외 지사로 파견되면은 정말 그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해외 지사를 꿈꾸고 있잖아요. 해외 지사 가서 내가 회사를 대표해서 어학 능력도 되고 또 뭔가 해외 생활을 문화를 만끽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녹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변화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게 되면 학생들은 자녀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중고등학교 때 사춘기 때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인들은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야 새로운 낯선 도시에 가면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교회 옮기는 것이 그렇게 결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모성도를 이야기도 하였어요. 아 정말 수십 년간 예배드렸던 곳에서 다른 낯선 곳에서 그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 네 마음속에도 계시고 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를 건물로 다닌다는 게 아니라 적응했던 교회에서 또 다른 교회에서 사람을 사귄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 이미
그렇으니까 우리가 진보가 어렵고 개혁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진보나 개혁을 최소화하자, 이건 또 안 되는 거죠. 진보해야 되잖아요. 발전해야 되잖아요. 보수가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키고 고수하고 나아가는 게 보수예요. 지키고 고수하되,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중도가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옛것을 무시하고 변화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옛것을 잘 지키면서 보존하면서, 그리고 개혁을 중도 개혁 보수, 그래서 그런 말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당 또 개혁이당, 중도 개혁 보수가 그렇게 해서 바로 우리가 탄생이 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미망인들은 얼마나 슬픈 상실감에 빠져 있겠습니까? 미망인들은 미망인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변화를 최소화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일상적 의례 과정을 정하자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인 의례 과정. 일상적 의례 과정. 일상적 의례 과정에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우리 교재에 연습 문제 나오도 오전, 오후, 저녁으로 해가지고 일상적 의례 과정이 나옵니다.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일상적 의례 과정을 내가 정해서 나아가자 이런 말이에요. 일상적 의례 과정.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일상적 의례 과정을 오전, 오후, 저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꾸준히 이게 뭔가를 발전시켜 나가고 또 그것을 또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단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 관리 잘 해야 되겠죠. 또 명상하면서 해야 돼요. 우리 교재의 이 키워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변화를 최소화하는 일상적 의례 과정을 정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오전에 또 오후에 그 다음에 저녁에 오전에 오후에 저녁에 오전에 나는 일어나면 가벼운 스트레칭을 할 것인가? 가벼운 스트레칭을 할 것인가? 아니 집안을 한 5분 정도 걸은 다음에 내가 명상을 할 것인가? 묵상을 할 것인가? 내가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준비할 것인가? 오후에는 내가 가벼운 산책을 할 것인가? 이 동작들은 하루에 30분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전 10분, 오후 10분, 그 다음에 취침 시간 10분을 활용을 합니다. 산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가벼운 어떤 자기 개발서를 내가 읽을 것인가? 저녁에는 다시 한번 마무리 기도와 마무리 명상과 스트레칭으로 가볍게 릴렉스 할 것인가? 클래식 음악을 들을 것인가? 이러한 것들. 아니면 동네 산보를 하면서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일상적인 의례 과정을 정해놓으면은 여러분에게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침 의례, 오후 의례, 그래서 우리가 의례는 의식이란 말이에요. 국민 의례라고 하잖아요. 나는 족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주 짧게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굳게 다짐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의 족과 민족의 국민을 위하여 충성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전에는 내가 우리 군인들이 하는 것처럼 군가를 내가 부를 것인가? 아니면 뭘 부를 것인가? 이런 오전과 오후와 저녁과 오전과 오후와 저녁, 오전, 오후, 저녁 이런 일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좀 개발해 나가고 뭔가를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좀 일으키고 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같이 실천하는 과정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같이 해봅니다. 그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일상적 과정. 그래서 258페이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매일 이용할 수 있는 3개의 30분짜리 의례를 만들어 보십시오. 아주 좋은 거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매일 할 수 있는 30분짜리 의례 과정. 30분짜리 의례. 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매일 어떤 것을 내가 의례 과정으로 만들어 가지?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의례의 일정으로 내가 만들어가지, 꾸준히 내가 쌓아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엿들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전, 오후, 저녁에 의례를 만들고 정하면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시간들로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전, 오후, 저녁 우리가 일상적인 의례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긴 호흡으로 오전에 독서를 하면서 커피를 마신다. 차를 마신다. 오후에는 정말 릴렉스한 기분으로 먼 하늘을 보면서 산책을 하고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 저녁에는 계속해서 내가 이제 한 일상을 돌아다 보며 내일 일을 계획하며 반성하며 계획하며 예전에 책에 에필로그 책에 나왔던 것처럼 내 마음속의 꿈을 제일 확인하는 취침물의 5분 마음속의 꿈을 재확인하는 막꿈제 마음속의 꿈을 재확인하는 막꿈제 마음속의 꿈을 재확인할 것인가 이렇게 취침물의 5분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변화를 최소화하는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 메디테이션은 여러분 전공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하나의 교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양이에요. 교양은 교양이라고 뭐는 거냐? 교양 제가 생각하는 교양은 마치 숨 쉬는 것과 똑같습니다. 숨 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지식이나 지혜를 통해서 내가 쌓는 게 아닌 내 몸처럼 내 몸의 일부처럼 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행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교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양 수업으로 저를 만나고 있거든요. 교양, 인간이 교양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양인이라고 합니다. 교양이 있다 없다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 교양이.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교양이 없는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그럼 스스로에게도 교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교양이 필요하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스트레스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계속 스트레스 쌓인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계속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스트레스 쌓이니까 막 스트레스 부려 막 이런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스트레스를 뛰어넘고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스트레스와 어울려 살아가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메디테이션이 필요하다 이런 말. 자, 메디테이션, 명상. 우리가 명상을 잘 이렇게 했는데요. 모든 것이 명상이죠. 의례 의식 속에도 명상이 항상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은 스트레스 관리와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명상이 필요해요. 왜? 길고 깊게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며 자신과 대화하면은 스트레스 물러납니다. 그래서 난 자신과 대화할 거야. 난 눈 감고 이야기할 거야. 난 스스로에게 말할 거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례와 의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 관리. 자, 어렵지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쉽지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말이 헷갈리죠? 어려우면서도 쉽기도 한 스트레스 관리. 모든 현대인이 다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problems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의례를 자기가 정해진 일상적 의례 과정을 우리가 정하자. 그래서 그것이 취침물의 5분에 해당된다. 마음속의 꿈을 제어하기라는 것. 막꿈제. 마음속의 꿈을 제어하기라는 취침물의 5분. 마음속의 꿈을 제어하기라는 막꿈제. 자, 그 다음 263페이지는 사회적 서포트를 추구하자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편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 네 편이야. 나 짜증나 죽겠어. 나 저 사람 때문에 아니면 이번 일 때문에 나 가기만 하면 힘들어. 그래? 그랬어? 잘 들어주는 사람. 여러분 편이 되어주는 사람. 무조건 내가 공유할 수 있고 믿고 털어놓을 수 있는 스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어떤 문제를 터놓고 토킹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가족, 그런 형제, 그런 자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입니다. 정말 어디다 말 못하잖아요. 어디다 말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우리가 비밀이 누설이 되기 때문에 비밀 누설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에서 가장 pursuing social support, 터놓고 이야기하기 이 부분이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와 명상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의 실마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social support pursue, social support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진리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회적 지지를 우리가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 가장 온전히 되는 것은 어떤 스트레스 쌓일 때 경험할 때 이를 도울 수 있는
스트레스 쌓일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사회적 원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일상적 의례 과정과 함께 스트레스 쌓일 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지인들을 여러분 옆에 두거나 또 여러분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독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메모드급 스트레스 해소 방안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사회적 지지란 말은 뭐야? 사회적으로 여러분을 응원해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배려해줘. 여러분을 이해해줘. 여러분을 존중해줘. 야, 뭐 문제가 있어? 막 들어줘. 그런 조직이 있어.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 와,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인생 잘 산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없다는 거. 이거 인생 잘못 산 거예요. 여러분 옆에 친구가 없다는 거. 친구 있어야 됩니다. 너무 왜? 인생이 그래서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이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에요. 유대를 맺고 연대를 맺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유대와 연대를 맺고 살아갈 때 우리가 진정한 사회적 인간이 되고 사회적 동물이 될 수가 있어요. 진정한 사회적 인간. 진정한 사회적 인간은 우리가 함께 꿈꾸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함께 뭔가를 공유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우리가 사회적 인간이고 사회적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당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난 당신 편이에요. 난 당신을 이해해요. 나는 당신을 배려합니다. 나는 당신을 돕겠습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조직으로부터 정보와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인생의 얼마나 든든한 백그라운드인가, 얼마나 편안한 건가, 얼마나 어떤 도움으로부터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노래가 있잖아요. 그 노래 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종교에도 나오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뭐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의 손을 잡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인간이 친구가 가서 롤 멘토가 가지고 야,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가족이 있잖아. 우리 모두 네 편이야. 왜? 너 할 수 있어. 넘어지지 마. 일어서. 쓰러지지 마. 포기하지 마. 너 좌절하지 마. 같이 해. 우리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은 그런 지지와 성원 속에서 스트레스가 극복이 안 되더라도 이미 스트레스를 벗어 던진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혼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진짜 아주 심하게 겪는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뭡니까? 그런 어떤 말할 수 없는 침묵 속에서 고통을 겪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침묵.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침묵 속에서 고통을 계속 겪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이렇게 이루지 못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까지 도출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회적 지지를 내가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나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정말 그 사회적 지지를 얻는 방법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거예요. 한번 조용히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나에겐 누가 있는가? 나에겐 그런 사람이 정말 있는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자기 혼자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든지 문제가 있으면 터놓고 이야기하고 풀 수 있는 그런 상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침없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 그런 상대를 여러분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런 상대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누가 있다. 나 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니 이런 근거를 마련하고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터놓고 이야기하자. 제발 여러분 혼자 가두지 마세요. 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도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회적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회적 지지. 누군가를 그렇게 밀어주세요. 누군가를 그걸 서포트 해주세요. 누군가를 빌리브 믿어주세요. 누군가를 언더스탠드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정말 그 사람에게는 정말 은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스트레스 쌓인다 이렇게 말할 때 아니야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너 이겨낼 거야. 너 잘하잖아.
그래 맞아. 그 사람 너무했네. 네가 맞았어. 설사 틀리더라도 여러분 상담하고 그런데 야 객관적으로 말을 하고 해도 좀 주관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너가 잘했다고. 그 다음에 조용할 지금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왔는데 야 네가 틀렸구만. 야, 네 직장 상사가 맞았어. 나 어영부영하니까 그러지. 너 왜 그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진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의문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을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이 지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누군가 여러분이 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꺼리게 몰 수 있는 만한 사람이 되고 누군가 그런 지지를 요구하고 배려를 요구하고 이해를 요구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또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할 수 있죠? 소리 질러! 여러분 싸이만 온다고 해서 소리 지르면 안 되죠. 누가 참 그렇게도 해놨습니다. AAA급 가수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대학 축제에 온다는 것은 이것은 역시 대단하다라고 하는 말인데 변화법인 것 같아요. 싸이의 공연 정말 와 엄청납니다. 싸이의 공연 엄청나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만 가져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혼자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안 쌓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초긍정적인 병에 걸려가지고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보통 속도 없다고 그럽니까? 속이 없는 게 아니라 속이 있는 거죠. 잘 살고 있는 사람이겠죠.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절대 어떤 상황에 있어서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러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간 다 그럽니다. 왜? 인간 다 연약합니다. 정말 스트레스 안 당해서 보지 그 상황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보다 더 심하게. 그래서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쉽게 무너지지? 나는 왜 쉽게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보다 더 센 것들이 스트레스예요. 우리보다 더 세니까 우리를 억누르고 짓밟히고 괴롭히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을 잘 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 좋은 기술이에요. 명상 잘 해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자, 명상. 거기다가 만약에 신을 믿는다고 하면 신께 기도하는 거죠. 신이시여 간구합니다. 제가 스트레스 받지 말게 하옵소서. 스트레스 이겨내게 하옵소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늘 이겨낼 수 있는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제 스트레스가 나아지게 하옵소서. 신이시여 간구하옵나이다. 신이시여 지켜주시옵소서. 우선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스트레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상하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오늘 밤이네. 오늘 밤 9시에 우리 학생들하고 면담이 있는데 9시에 면담이 있어요. 야식 겸 미팅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기도해 주니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무슨 신을 믿냐? 자기가 믿는 신한테 한 명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고 했어요. 우리 간호과 3명 여학생이었습니다. 한 명은 이슬람 신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아마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이슬람 신 안 믿는데 종교 없는데. 한 명은 블랑카 신을 나 태어나서 블랑카 신은 처음 들었습니다. 신의 이름을 지어버린 사람도 그날 바로 지어버린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요. 블랑카 신, 이슬람 신, 자신, 자신도 신이네. 신의 이름이 자신이에요. 아무튼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어떤 신을 믿어야 될 거니까 이제 자기 믿음에 의한 거니까 명상을 하면서 깊이 돌아보는 거예요. 결국은 신을 떠나서도 신 이외에도 여러분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기 자신과 깊이 대화해 보세요. 난 지금 가고 있어? 난 지금 이걸 해야 되는데 나 넘어지지 말자. 내가 이해하자. 내가 양보하자. 내가 배려하자. 야, 정말 말이 안 통하는 또라이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직장 올 때마다 스트레스고 저 사람 난 미워하는 것과 왜 나한테 이렇게
태클을 거는 걸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계속 마음 수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참아버리려면 아주 그냥 도인이 될 정도로 참아버려야 돼요. 아예 그냥 근데 무조건 참는 것. 참으면 병이 되고 화가 쌓이면 독이 됩니다. 여러분 독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해소해야 돼요. 스트레스 오면 바로 해소하세요. 여러분 담고 있지 마세요. 병 됩니다. 담아 독이 돼. 참아. 독 됩니다. 그런 사람들 많이 봐. 너무 참지 마. 아파. 가슴 아파. 이야기하세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공유를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침묵은 옛날에 금이라고 했습니다. 침묵은 금이다. 때로는 금이다. 때로는 남자가 묵직하니 이렇게 지켜내는 것도 좋습니다. 침묵은 금. 그러나 맞춰서 금이 돼야 되겠죠. 침묵은 때에 따라서 금이 돼야 합니다. 무조건 금이 돼서는 아니 되겠죠. Silence is gold가 어떻게 해서 금이 되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연구에 통해서 지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지지해줘. 누군가 나를 생각하고 있어. 누군가 나를 계속 응원해. 그러면 자존감이 있어진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구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자존감으로 다음에 스트레스를 쌓일 때도 이해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스 쌓였을 때 가족이 엄청 지원해 줬어. 야, 넌 최고야. 너 우리 아들이야. 당신 내 남편이야. 뭐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 이겨나갈 수 있어. 거친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직장 가서도 좀 쌓여도 그래.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 우리 가족이 있는데 야 내가 누군데 나 우리 뒤에 우리 가족이 있어. 여러분이 만약 그렇게 하면 이렇게 고리세요. 나 우리 엄마 있잖아. 우리 아빠 있잖아. 우리 엄마 아빠는 무조건 내 편이야. 실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견뎌낼 수 있어. 짱이야 짱. 여러분 가족이 있으면 딱 끝이에요. 가족이 있으면 끝이에요. 여러분한테 가족이 있어요. 가족. Family. F-A-M-I-L-I.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엄마 아빠 나 당신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나눌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말하면 괜히 그냥 내가 안 좋다는 거 소문나고 이런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함께 스트레스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더 좋아지고 더 나은 상황을 우리가 독보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까지 칠판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동영상으로 찍었다가 너무 지지직거려서 다른 테이블 PC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변화를 최소화하자. 어쩔 수 없는 변화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일상적 오전, 오후, 저녁을 오전 10분, 오후 10분, 그 다음 집중시간 10분 의식을 정해서 자기만의 일상적인 모든 게 일상적인 그때만은 착 하는 거예요. 명상으로. 그래서 명상이 훈련이 되어 있으면 모든 스트레스가 도망가 버립니다. 왜? 명상으로 훈련이 되니까.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내 마음으로 깊숙이. 그러면서 항상 여러분은 조언을 하면 마음속의 꿈을 재확인하는 거. 사회적 지지를 항상 받고 나가자. 사회적 지지를 받는 훈련을 하자.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기말고사 비대면 기말고사 1주 전 수업 여러분하고 1차 시속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들을 때 유튜브가 아니라 마지막 주 지금 영상 두 개는 마지막 주 영상 두 개는 과제 이 클래스 과제로 여러분 입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단톡방 읽으시고 그리고 제가 지금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